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칭기스칸의 세계 정복은 날씨 덕분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재밌는 시간 나눠보겠는데요. 유목민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요, 유목민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문학적 탐구를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유라시아 스텝 지역이죠. 자,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 평야가 있고요. 이쪽은 몽골 초원, 몽골 스텝이 있습니다. 자, 이 몽골 스텝을 중심으로 해서 유목민들의 삶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들은 농업 정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제 농업 정주민들이 유목민들을 생각할 때 유목민들을 평가하기를 오랑캐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정작 유목민들은 농업민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몽골인들은 이게 큰 욕이라고 한답니다. 에이, 나중에 농사나 짓는 놈이 되라. 이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이렇게 욕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유목민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건 정말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에게 화가 나면 이런 식으로 꾸짖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 몽골이 지배했던 원나라 지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이 은근히 남송, 전통적인 한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남송의 엄격한 통치를, 억압 통치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원나라 시대에 몽골 사람들은 한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송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찮게 생각을 했냐면, 좁은 땅에서 평생 곡물이나 재배하고 살아가는 아주 속 좁은 사람들, 만자라고 부르면서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심하게 탄압을 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농업 정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좁은 땅에서 얼망졸망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에서 그들을 비하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농업 정주민들은 유목민들을 또 오랑캐라고 하고, 또 북쪽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은 그 좁은 땅에서 얼망졸망 살아가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목민들과 농업민들의 충돌하는 어떤 지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목민이라는 게 본질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동이죠, 이동. 머물면 곧 죽음입니다. 유목민들에게 머물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농업 정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반대죠. 농업민들은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죠. 그들에게는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유목민들에게 핵심적인 요소는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하천에 있었던 충노 열전에 이렇게 흉노도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수축목이전이라고 합니다. 가축을 따라 목축하면서 이동한다. 그 사마천도 정확하게 맞던 것 같아요. 유목민은 이동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축수초천사, 수초를 따라 이동한다. 여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도 정확하게 이 유목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삶의 기초인 경제활동을 목축, 즉 길들여진 초원의 동물들의 이동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유목민들을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유목민이 살아가는 이 초원, 스텝 지역은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습니다. 심한 일교차가 납니다. 1월 평균 온도가 영하 24.3도인데요. 최저로 내려가면 영하 48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7월 평균이 16.6도인데요. 최고로 높이 올라가면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과 최저점, 최고점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심한 일교차를 가지고 있는 날씨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적은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233mm 정도니까 우리나라 연평균의 약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가 매우 적게 내리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짧은 여름 동안 강한 햇볕 아래서 무성하게 자란 풀. 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자원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런 생존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을 그들은 가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 염소, 소, 말, 낙타, 이것을 오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초원의 동물들을 가축화시켜서 그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목민의 삶인데요. 대개 초원의 동물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초원의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축들은요, 먹이 부족으로 풀뿌리까지 먹을 것이고, 그러면 초원은 1년도 되지 않아서 황무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 즉 멈추면 죽는 땅이 바로 유목민의 땅인 것이죠. 자, 지금 이 그림은요, 건조한 몽골 고비 사막을 넘나드는 가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목민은 이 초원의 동물들의 순환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고기, 젖, 가죽, 털, 이런 것들로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축이라고 말씀드렸죠. 말, 양, 염소, 낙타, 소, 이것이 몽골 초원에만 약 6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 숫자와 대비 환산을 하면 사람 한 명당 가축 20마리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통 척박한 고원에 살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약 15마리에서 20마리의 가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기와 우유가 주식이고요. 그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가죽은 천막집 게르의 재료가 되고요. 뼈는 게르의 골조, 장난감으로 사용되고요. 뼈를 끓여서 수태차로 마시고요. 가축의 똥은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가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4월 말까지 고비 사막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어떤 호수들은 6월까지도 얼어 있다고 합니다.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짧은 우기가 있는데 조용하게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또 높은 고도 때문에 여름에도 밤이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조건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칭기스칸이요 13세기에 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있어요. 자사크라고 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 초원의 사람들도 뭔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싶어서 칭기스칸의 대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물에 관한 법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물과 재에 오줌을 넣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물이 그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물에 직접 손을 담가서는 안 된다. 물을 쓸 때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된다.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부로 손을 담가서는 안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떠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빨래해서는 안 된다. 와, 매일매일 목욕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 얘기만 듣기만 들어도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조항들이죠. 자, 그들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살아야 됐는지, 유목민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큼 척박한 삶이라는 것인지 여기에서도 우리 입장에서 대번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유목이 발생한다는 것은요. 이처럼 혹독한 자연환경과 거친 들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의 과정에서 유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가적인 풍경에서 보이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것은 겉으로 보여질 뿐이고 그 안에서 혹독한 자연환경과 싸워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유목의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목은 아침에 빵 하나 들고 하루 종일 초원에 나가 있는 고달픈 인생입니다. 귀농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귀목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릴 때부터 체질화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귀목, 우리가 귀농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귀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되지 않고 체질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유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자연재해가, 커다란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자, 지금 보기만 해도 이 가축들이 추워 보이죠. 그리고 온통 눈으로 덮인 초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강과 쪼드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있다고 합니다. 강은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적인 가뭄이고, 쪼드는 가뭄 뒤에 몰아닥친 혹한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강은, 이 강을 만나면요. 몽골은 초가을부터 풀이 말라서 가축들이 기나긴 겨울과 봄을 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유목민들도 이 강을 대비를 해서요.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데, 이듬해 새싹이 돋을 때까지 가늠해 가지고요. 겨울과 봄에 쓸 저축 토지를 조금씩 절약해서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 유휴 토지를 남겨둔다는 것이죠. 풀을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더 심한 자연재앙은요. 그 뒤에 있습니다. 쪼드가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의 가뭄 뒤에 닥치는 때이른 강추위를 쪼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다가 그 상태에서 또 예년과는 다른 강력한 추위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초원의 사람들에게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허기진 자들의 대지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옵니다. 가축과 인간은
그 속에서 마실 물을 확보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축도 죽고 인간도 죽음의 위험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부터 다툼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을 대비해서,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토지의 일부를 남겨둔다고 그랬는데요. 이 저축 토지를 마구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다른 유목민들도 저축 토지를 우선 당장 살기 위해서 서로가 사용하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초지가 황폐화되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이럴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극심한 이런 쪼드의 강과 쪼드에 시달리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농경민들에게 가서 약탈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의 약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기후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들의 약탈의 성격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노가 살았던 기원전 시대로 돌아갈 볼 필요도 없이요. 1999년 가을에 강과 쪼드가 몽골 초원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때 CNN에서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합니다. 몽골인들이 30년 만에 최악의 겨울에 직면해 있다. 가뭄 뒤에 눈보라와 꽁꽁 얼어버린 날씨가 사람과 가축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오고 있는 것이다. 유목민들은 추위를 막는 원형 천막의 난로에 때울 연료인 건조해진 동물 배설물의 부족을 겪고 있다. 아까 배설물로 이제 연료를 한다고 그랬죠.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 56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눈은 가축들이 주식으로 하는 목초지를 덮어버렸다. 이미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죽어버렸고 고립된 시골 공동체는 위험하다. CNN의 기자가 이렇게 리포트하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재난이 닥친 거죠. 자, 그래서요. 이때에 이제 가축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몽골의 대도시에 외곽에 가서 빈민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예전에 기원전 흉노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벌판에서 죽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1999년 강과 쪼드가 들이닥쳤을 때 그 몽골 초원에서 죽어나간 동물들의 시체입니다. 자, 이처럼요. 초원은 원래 그 초원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에다가 초원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주기적으로 건조화와 다습화가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와 흉노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2세기경에 흉노가 갑자기 쇠퇴하고 일부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쪽으로 간 것은 한나라의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스텝 지역의 건조화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 굉장히 이 가뭄과 자연재해에 시달린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칭기스칸의 얘기를 해보죠. 오늘의 결론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칭기스칸의 세계 정복은 날씨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2014년 미국 아카데미가 몽골 나무의 나이테 연구한 결과 칭기스칸의 세계 정복은 날씨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칭기스칸이요. 1162년생인데요. 1180년부터 1190년 약 10년 동안에 몽골 고원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몽골 고원에 가뭄이 닥치게 되면 이제 그들이 비축해 두었던 그런 초지들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겠죠. 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가뭄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이 있는 하늘은 돌고 있었다. 여러 나라가 싸우고 있었다. 제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서로 빼앗고 있었다. 흙이 있는 대지는 뒤집히고 있었다. 자,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표현들은요. 서로가 서로의 초지를, 남아있는 초지를 빼앗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고 말발굽 소리에 흙먼지가 자욱한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칭기스칸이 18살에서 28살 청년 시절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으로 이 혼란의 몽골 초원을 평정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몽골 초원의 그 혼란을 청년 칭기스칸이 수습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1211년에서 1225년에는요. 거꾸로요. 몽골 고원에 비가 유난히 많이 오고 온도도 올라갔고 따뜻해진 기온은 풍성한 초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연의 풀이 많아지니까 좋은 말들이 그 초원 속을 뛰놀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이 즈음에 본격적인 칭기스칸의 세계 정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세계 정복은 날씨 덕분이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목의 발생은
혹독한 자연환경과 거친 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생존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유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생존력이 강해지고 13세기에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천에는 혹독한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그들이 얻었던 그러한 생존력이, 강인한 생존력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어서 나타났던 날씨의 온난화는 그들에게 질 좋은 말을 제공했고, 그 말을 타고 그들은 전 세계로 달려나가서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의 원천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칭기스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